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께서 주식은 도박이다. 운이 좋으면 돈을 벌고 운이 나쁘면 돈을 다 잃는 것이 주식시장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버신 분들 리스트를 보시면 창업을 하셔서 회사가 상장을 하고 크게 성장한 회사의 대표들과 주식 투자를 하시는 헤지 펀드들의 대표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만큼 주식 투자를 시간을 들여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매수 매도를 하신다면 주식을 산 후에 그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한 분석과 상당한 리서치를 통해 까다롭게 회사를 선택해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와 회사의 가치가 저평가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매수하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8년에서 9년 정도 하다 보니 주가의 변동을 결정하는 것은 뉴스나 미디어 혹은 옆집의 주식 투자를 조금 하는 형의 말이 아니라 헤지 펀드들의 매수 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런 헤지 펀드들의 매수 매도를 거짓 없이 가장 객관적으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차트의 지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차트 공부를 매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회사의 재무제표, 파트너십, 그리고 성장세도 리서치를 하지만 주식을 매수 매도하기 전에 반드시 차트 분석을 한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차트 분석만큼 중요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1대1 차트 분석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이런 차트 분석과 리서치를 바탕으로 한 제 장기 투자 이외에도 단기 투자도 나누고 있는데요. 제 매수 매도를 100개의 주식씩만 함께 하셨을 경우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8만 5천 불 혹은 1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자, 올해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이 겁이 날 수도 있겠지만 차트를 공부하신다면 투자하기 좋은 기회들이 많을 수도 있으니 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의 조언을 들으시면서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페이전 서비스 멤버분들과 2시간 가량 진행했던 줌 미팅 중에 주식의 매수 매도 지점을 찾을 때 주식들이 어떤 지점에 닿았을 때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설명해드린 부분 중 일부를 편집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계신 주식의 매수 매도 지점을 찾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크립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마켓이 쭉 계속 오르고 있었죠. 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을 보이면서 마켓이 쭉쭉쭉쭉 올라서 이 QQQ가 이전에 최고점이었던 며칠 전에 500불을 또 넘어섰어요. 500불을 넘어서서 이제 사람들이 또 다시 흥분하고 되게 분기 시작도 발표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500불을 뚫고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마켓의 풀백이 좀 일어났죠. 차트를 보면 단지 이 높았던 지점에서 고작 이 50SMA까지 떨어진 풀백에 불과해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여전히 상승세일 경우에는 이런 풀백 같은 거는 사실 건강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걸 뚫고 내려오면 조금 신경 써야겠지만 줌 미팅을 오래 하시고 차트를 좀 보신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라는 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밑에 왔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하단과 50SMA가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뚫고 내려가기보다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대선도 있고 지금 앞으로 1, 2주 동안 큰 사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반드시 보셔야 돼요. 저도 그걸 좀 유심히 보고 나눠 드릴 건데, 하여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인덱스든 개별 주식이든 어떤 주식이든 다 해당하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QQQ 같은 걸 보면 지난 최고점이 여기 500불, 523불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주식이 크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는 상향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이 최저점들이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큰 리젝을 당하느냐면 거의 대부분의 주식들이 이래요. 이렇게 쭉쭉쭉쭉 오르다가 그 이전 최고점에 오면 이게 502불이었는데 이 선을 그어보면 여기도 거의 501불, 502불 가까이까지 왔다가 지금 풀백이 오고 있죠. 이게 절대 랜덤하게 이러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전 최고점을 뚫기 위해선 이런 리젝을 당하고 풀백이 오거나 요 선상에서 되게 오래 이렇게 머물다가 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도 이전 최고점을 여기 보시면 뚫고 올라온 다음에 다시 컨펌을 하고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죠. 여기도 한번 뚫고 오른 다음에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이게 지지선이 돼서 이렇게 오르는 패턴이 10개 중에 9개의 주식은 이런 패턴을 보여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전 최고점에서 새로운 최고점을 뚫을 때 요 지점까지 올라왔다가 여기 보시면 되게 촘촘하게 여기 이렇게 머물러 있죠. 이게 헤지 펀드들이 이런 지점들을 알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르면 사람들이 되게 흥분을 해요. 이걸 뚫고 계속 오를 거라는 뉴스가 있고 막 하이프가 있고. 그런데 이럴 때 헤지 펀드들이 한번 매도를 해서 그 수익을 챙기고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한다든지 요 지점을 테스트를 오래 해요. 이렇게 촘촘하게 테스트를 오래 했다가 요런 SMA들이 만나는 지점에서 다시 이렇게 오르기 시작하죠. 이 패턴은 모든 주식에 거의 다 해당이 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관심 있는 주식이 있을 때 이런 이전 최고점과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마켓을 끌어가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요 같은 경우에 제가 이때 NK 트레이드 요 150불 때부터 말씀드렸고 아마 저희가 160불 때에 매수를 해서 트레이딩을 할 목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 분기시적 발표 이후에 아주 크게 올랐을 때 제가 182불에 매도한다고 나눠 드렸었는데 제가 이 지점을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1번은 분기시적 발표가 좋으면 주가가 많이 뛰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데 이 지표를 보시면 이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 캔들 자체가 벗어나서 너무 크게 올라왔죠. 그럴 경우에는 주식은 다시 이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요. 이건 약간 고무처럼 이 밖으로 벗어나면 이게 끌어당기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거의 공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봤던 거는 왜 이 지점을 눈여겨봤냐면 보통 여기 보시면 이런 주식들의 요 실선들이 많이 겹치는 선들이 있어요. 이게 되게 강한 지붕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들이 닿아서 여기 주식들이 올랐다가 여기서 이게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 요 선을 이렇게 쭉 그으다 보면 이런 실선들이 겹치는 이런 지점들. 요게 이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헤지 펀드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강한 지붕 역할을 한 지점들이에요. 근데 보통 아까 QQQ도 최고점을 뚫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리젝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한 지붕 역할을 하는 지점에서 주가가 오르더라도 리젝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보다 조금 올라가긴 했죠. 184불 정도까지. 근데 어찌됐건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멤버들하고 매도 결정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올랐다가 리젝을 당하면 요 9SMA까지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SMA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9SMA까지 내려온 다음에 뭐 반등을 다시 하든지 아니면 뚫고 내려올 수 있는데 지금은 여전히 최저점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요 9SMA 지점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있죠. 테슬라 주식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QQQ도 그랬고 QQQ도 요 최고점에서 다시 리젝을 당했고 구글도 요 선상에서 리젝을 당했죠. 테슬라도 이제 저희는 이때 커버콜에서 돈을 벌었지만 여기도 보시면 분기적 발표 이후에 이 차트가 되게 정확해요. 정말 정확해요. 분기적 발표 이후에 정확히 요 최고점 요 실선들이 있는 게 헤지 펀드들이 매도가 많이 일어난 그 지점이란 얘기예요. 근데 또 정확히 요 실선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리젝을 당하고 있죠. 이건 이제 저만 아는 게 아니라 헤지 펀드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떨어지면서 여기 또 9SMA까지 떨어졌죠. 보통 리젝 다음은 9SMA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무슨 뉴스든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 9SMA를 뚫고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크게 떨어져서 뭐 50SMA를 테스트하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데일리가 아니라 약간 위클리로 좀 줌아웃해서 보시면 이 주가의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이 선을 그으면 잘 보이실 텐데 이런 식으로 최저점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위클리로 봤을 때 이 200SMA라는 이 200SMA라는 강한 지붕을 뚫고 올라왔어요, 테슬라가. 그래서 요 이전 여기 보시면 요 실선 보이시죠? 요 실선. 이런 실선이 보이면 이런 지점이 상당히 강한 지붕이에요. 여기서 리젝을 당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서 리젝을 당하고 지금 떨어졌지만 200 SMA 위에서만 다시 반등을 하면 이거는 상승 트렌드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노란 선 9SMA가 지금 200 SMA를 뚫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얘네도 지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50 SMA 트렌드도 지금 하향해서 바뀌고 있죠.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트렌드가. 그래서 지금 풀백이 오고 있지만 이게 200 SMA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봐야 돼요. 컨펌이 돼서 다시 오를 것인지. 아니면 트렌드가 바뀔 것인지. 요것도 나눠드렸는데, 이것도 보시면 10월 10일, 11일, 요 두 날, 요 인덱스가 오르는 날이었어요. 그쵸? 그래서 요때 만약에 브레이크아웃 했을 때 사셨으면, 요런 수익을 내실 수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쭉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여기서 갑자기 팔고 이럴 수도 있지만, 뭐 중간중간에 뭐 3분의 1, 뭐 반 팔 수도 있지만, 그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올랐다가, 요 9SMA 선상에 저는 스탑라스를 두면서 쭉 스탑라스를 올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주식이 요 9SMA를 뚫고 내려오면 상당히 크게 떨어져요. 근데 9SMA에서 반등을 하면 요 상승 트렌드가 계속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 소형 인덱스가 올랐던 요 날부터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났고
이렇게 쭉 오르다가 지금 9SMA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하향세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제가 포스트를 해드렸죠. 이 SMR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를 했죠. 멤버들로 나눴었는데 이것도 여기 보면 10월 여기 있다 10일, 11일 이때부터 이제 인덱스가 오르기 시작했는데 뭐 한 이틀 있다가 브레이크아웃이 시작을 했죠.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고 쭉 안정화를 찾다가 다시 이 9SMA에서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났죠. 이때 저희가 반 팔고 그리고 이 9SMA 근방에서 떨어지기 전에 또 나머지 다 팔았죠. 그래서 트레이드를 할 때는 뭐 최고점을 당연히 원하겠지만 이런 최고점보다는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 크게 떨어지기 직전까지 이 트렌드를 내가 다 수익을 내면서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안전하면서도 더 큰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것도 매수를 했죠. 요것도 10월 10일, 10월 11일 요때 인덱스가 브레이크아웃을 했지만 요거는 이틀 있다가 요때부터 브레이크아웃을 시작했죠. 그래서 요때 멤버들과 나누고 저희도 지금 매수를 해서 요때 팔았죠. 그래서 요런 패턴, 요런 브레이크아웃 하는 패턴과 인덱스에 돈이 많이 들어와야 개별 주식들도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투자를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제 제가 브레이크아웃 강의도 해드리는데 브레이크아웃이 일어나는 패턴이 크게 두 가지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항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제 주위의 모든 분들은 매수를 하는 순간 스탑 라스를 지정을 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10번의 트레이드 중에 8번이 실패를 해도 내가 스탑 라스를 두기 때문에 뭐 2%, 3% 손해를 보겠지만 나머지 두 개의 주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내 생각대로 된다면 그 수익이 나머지 8개 실패보다 훨씬 큰 거죠. 그래서 트레이더들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하실 경우에 그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